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A, B 두 사건이 있어요. 두 사건이 있을 때 A 사건이랑 B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자료를 조사할 때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S라고 표현합시다. 전체에서 A에 대한 확률이랑 전체에서 B에 대한 확률을 구해요, 항상.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조건부 확률이다라는 것은 이 전체라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표본 집단을 전체로 놓는 게 아니고 A를 전체로 놨을 때, 얘를 기준으로 놨을 때 이 이놈의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에서의 B의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면 A에서의 B가 아닌 거의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준 겁니다. 라는 거예요. 기준을 축소시킨 거예요. 오케이? 기준 자체를 축소시켜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줘가지고 기준을 축소시켜버리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정의를 한번 적어볼게. 정의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본 공간 뭐냐면 S의 두 사건이에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예요. 조건이 항상 붙는 거야.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부를 거야.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기호로 A에서 B가 일어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약간 분수의 느낌이랑 비슷해. B, 바, A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냐면 기준을 무엇으로 바꿔줬습니다. A를 기준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아까 친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뭐에서 A, B 이렇게 나타냈다면 어디에서 A에서의 이놈의 A에서의 뭐의 확률? B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얘를 A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에서 A에서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확률로 나눠주면 S로 나눠주면 S의 개수로 나눠주면 A의 확률 분의 같이 일어날 확률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기준이 뭐라고? A네. A지?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이게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어. A에서의 B의 확률이랑 A에서의 B가 아닌 거에 대한 확률을 더하면 이거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를 기준으로 생각해 줬습니까? A를 기준으로 생각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A에서의 B의 확률 여기지 여기지 A에서의 B가 아닐 확률 이거예요. 이거 여기 그래요? A가 기준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A에 대한 기준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확률을 할 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 봐봐. 15개로 바꿨는데 내가. 15개의 공을 각각 검은색과 흰색 중
칠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조건 항상 봐봐. 이 15개야. 진짜. 15개로 싹 바꿨거든. 그렇지? 아무리 봐도 15개지. 임의로 선택한 공이 몇 개일 때? 임의로 선택한 공이 검은색일 때. 전체가 뭘로 바뀐 거예요? 검은색으로 바뀐 거예요. 이때 뭐의 확률? 적혀있는 수가 짝수인 확률. 적혀있는 수가 짝수인 확률. 뭐가 되겠습니다? 9분의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너희들이 이게 서술형으로 적고 싶으면 이렇게 적는 거야. 검은색이 일어날 사건. 사건 A가 검은색을 뽑을 사건이고, 사건 B가 짝수를 뽑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검은색에서의 짝수의 확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서술형을 써줄 일이 있다면 사건을 명확히 언급해 주어야 해요. 알겠지? 적구분 확률에서는 서술형이 조금 까다로워요. 오케이? 시험 대비 할 때 다시 언급할게요. 알겠지? 문제 풀 때 너희들이 까다롭지 않을 거야. 그 다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배우는 거는 이 곱셈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거든, 실제적으로. 근데 큰 의미가 없어. 우리 곱셈 정리 있잖냐? 이거 당연하겠어요. 우리 파이같이 조금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두 사건, 정의만 적자.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에요. 이거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거겠지? 우리가 이제 A 곱사건 B에 대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A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곱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났다면. 오케이? A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곱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을 곱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게 확률을 곱해주려면 당연히 A의 확률이 0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B의 확률이 0보다는 커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0이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 라는 것은 이 밑에 문제에서 등장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흰 공이 4개 있고 검은 공이 5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그때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이 모두 흰색을 꺼낼 확률이에요. 꺼낸 공을 다시 뭐 한다? 넣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있네요. 이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부를 거예요. 비복원 추출. 복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첫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은 9분의 4예요. 흰 공을 뽑아버렸네. 그지? 흰 공을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당연한 거잖냐? 당연한 거를 식으로 써준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봐봅시다. 첫 번째는 검은 공을 뽑고,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 8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두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두 번째 흰 공을 꺼낼 확률은 뭐예요? 첫 번째 검은 공 뽑고, 두 번째 흰 공 뽑을 수 있고, 첫 번째 흰 공 뽑고 두 번째 흰 공 뽑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그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 첫 번째 검은색 뽑는다, 흰색 뽑고, 흰색 뽑고 검은색 뽑는다라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합의 법칙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합의 법칙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뭐 해줍니다?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확률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9분의 4 곱하기 8분의 3, 9분의 5 곱하기 8분의 4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문제를 봅시다. 밑에 문제 봤더니 이제 기준 자체가 이거야. 두 번째 무엇을 뽑았을 때? 흰 공을 뽑았을 때예요. 두 번째 흰 공을 뽑았을 때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왔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야? 흰 공 뽑았을 때 얘지? 얘가 흰 공을 뽑았을 때예요. 조건부 확률인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두 번째 흰 공을 뽑았을 때 어떤 경우 구해주라고? 첫 번째에
검은 공을 뽑았을, 이거지.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았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소술하고 싶어. 우리가 소술형으로 소술하고 싶다라는 것은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A라고 놓고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확률, 이 사건을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겠네. 우리가 어쨌을 때요. B 바 A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B 바 A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확률을 서술할 때 이제 어떻게 서술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서술해줘야 돼. 뭐? P, B 분의 P, A 곱사건 B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P, B는 어떻게 쓸 수 있다라고 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얘는 P에 대한 확률은 A가 아닐 때 B일 수 있고 A일 때 B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분의 뭐가 되겠습니다.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말이잖아. 어쩔 때요? 검은 공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흰 공이 나왔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지. 그지? 얘는 검은 공이 나왔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그때 검은 공이 나왔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서술형을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해요. 알겠지?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확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언급할 수 있어요. 반드시 뭘 언급해 줘야 된다고? 사건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언급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들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교육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가끔. 이거 사건을 나눠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 이걸 명확히 쓰는 거를 바라는 선생님도 계셔가지고 너희가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학교 선생님 들을 거 아니야, 보통. 수업을 들어보고 이렇게 서술하라 라고 했으면 나도 이렇게 서술해야겠네 라는 것을 생각해 줘야 돼. 오케이? 근데 첫 번째 사건이랑 두 번째 사건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놓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가장 어렵거든.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한번 잘 해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 뒷부분은 뭐냐면 이제 독립과 종속이에요. 독립과 종속은 뭐냐면 이거야. 우리 이제 원장쌤이랑 부원장쌤이랑 볼링을 쳤어. 볼링을 쳤단 말이야. 원장쌤이랑 부원장쌤이. 나는 안 쳤어. 나는 관전자지. 내가 잘하니까. 나랑 하자. 원장쌤 터프라고 부르기를 원하니까. 터프. 오케이? 굉장히 터프하시대. 봅시다. 볼링을 쳤어요. 터프가이랑 배나온 쫑이랑 볼링을 쳤어. 근데 터프가이는 너무 터프하게 쳐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이 0.1이야. 근데 배나온 쫑은 제대로 굴려버린 거지 0.9야. 그래요? 그러면 봐봐. 터프가이 스트라이크를 쳤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스트라이크를 칠 확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독립인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근데 이런 게 있어. 방금 전에 이 앞에 거 있잖아. 앞에 거. 봐봐. 앞에 거 봤더니 앞에 흰 공을 A 사건이랑 B 사건을 비교할 거란 말이야. 첫 번째 흰 공을 뽑아버렸어. 그럼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하지. 흰 공을 뽑을 때랑 검은 공을 뽑을 때에 따라서 두 번째 흰 공을 뽑을 때랑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독립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종속이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A, B 사건이 있는데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지우자. 역시 나는 볼링을 잘 쳐요. 사실 나 못 치거든.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돼요. 독립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거예요.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뭐라고 했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적을까?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의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 독립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비록 일정하겠습니다라는 게 독립이에요. 오케이? 이게 독립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당연히 종속이 일부러 띄어서 적은 거야. 종속이다라는 건 뭐겠어? 독립이 아니면 되겠지? 영향을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되는 거야. B에 대한 확률이 달라지면 돼. A가 일어났을 때. 오케이? 이러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이제 비오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독립이, 이게 이제 정의야, 정의. 이놈이 정의예요, 정의. 근데 독립에 성질이 있는데, 성질이 뭐냐면, 이거 이제 다시 표현해 볼게요, 이거. 이거 다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PA분의 PA 곱사건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PB가 되겠다라는 거네. 오케이? 그 말은 즉, 같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게 독립에 대한 성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독립이다라는 것을 이걸로 보일 수도 있고 이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오늘 이제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로만 보일 거냐면 정의로만 보일게요. 내가 정의를 좀 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독립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성질도 같이 이용해서 풀게. 알겠지? 너희들이 이제 대부분의 해설지는 다 이걸로 풀어져 있거든. 그래서 내가 정의로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이제 해설지를 어느 정도 보고 올 테니까. 그지? 다 보고 틀린 문제 필수 한번 봐보고 오지? 그 정도는 안 하냐? 그런 줄. 미안.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보자. A, B가 독립이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기억? 맞아요. 맞지? 이게 정의니까 맞아요. A,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이랑 B가 독립이다. 맞아요. 맞지? 이거 맞아. 왜? 영향을 안 미치거든. 오케이? A가 일어나나 일어나지 않나. 그지? 오케이? 이게 정의라서 맞아요. 근데 얘를 식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우리가 A, B가 독립이다라는 것은 곱사건에 대한 확률이 뭐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일 때 나한테 무엇을 구하라 라고 했냐면 뭐예요? 이거에 대한 확률이 이거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거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여기에서 이용이 되는 거는 이거예요. PA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B 플러스 PB로 합시다. PB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바꿔주면 지금 얘가 성립하는 거니까 대신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네요. 얘 플러스 A 곱하기 PB예요. 오케이? 그러면 뭘 이항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항시켜 봅시다. 이항시켜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네요. B, A 여사건, 곱사건 B는 PB로 묶이는 거 보여요? 1-PA라고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항시키면 PB가 여기 있는데 이항시켜버리면 PB로 묶이고 1-PA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P, A의 여사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에서 A를 빼주면 이 사건이 되는 거지? 그럼 돼요, 안 돼요? 되지? 오케이?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증명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 시험에 자주 등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배반 사건이랑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알겠지? 배반이랑 독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알겠지? 이거 기억해. 배반이랑 독립성은 연관성이 없어요. 오케이? 연관성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연관성이 없어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알겠지? 왜냐면 정의에 0이 아닌 두 확률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여기 이제 0이 아닌 두 사건을 주잖아. 확률이 0이 아닌 이것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잠깐만. 독립 시행 안 할게요. 알겠지?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봅시다. 독립이랑 독립 종소까지만 할게요. 내 숙제 줄었다. 아, 안 돼.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 능이 나온 사건을 A 1, 3, 5라고 할 수 있어요. 소수의 능이 나온 사건을 B 2, 3, 5라고 할 수 있어요. 5 이상의 능이 나온 사건을 주사위가 1부터 6까지만 있어. 알겠지? 주사위가 1부터 6까지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예요. 서로 독립인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독립이다 라는 게 정의가 뭐였냐면 A의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확률 뭐예요? 2분의 1. B가 일어났을 때 A의 확률 뭐예요? 3분의 1. 그지? 전체가 여기에서 A인 거 뽑아주면 3분의 2였네. 3분의 2. 그렇지?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럼 AB는 뭐가 돼? AB는 종속이에요. 종속. 그러면 이제 BC를 해봅시다. BC는 B랑 뭐랑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떨 때의 B의 확률? C에서의 B의 확률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B의 확률은 뭐가 돼? 6개 중에 3개니까 2분의 1. C에서의 B의 확률이네. C에서의 B의 확률 2분의 1이지. C에서의 전체가 C인데 B가 선택될 확률 2분의 1이에요.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O, B, C는 뭐가 돼요? 독립이에요. 그지? 그럼 너희들이 A, C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A, C에 대해서 독립성을 판단해 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그거는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이 문제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독립시행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숙제가 줄어버렸네. 봅시다. 16개의 공에 이렇게 있어요. A, B가 서로 독립이래. 홀수가 나올 사건이랑 검은색이 나올 사건이 서로 독립이래요. 그러면 다음 빈칸을 채우래. 그러면 뭐가 전체에서 홀수가 나올 사건이나 검은색에서 홀수가 나올 사건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지. 이 B가 지금 뭐예요? 4분의 1인 거야? 4분의 아니지. 전체가 4분의 1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가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2가 돼야겠어요? 그래? 그럼 이제 나머지 다 채울 수 있어. 이거만 하나 보면. 나머지 얘는 6이 될 것이고, 얘 6이 될 것이고,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가 독립이면 나머지도 싹 독립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전체에서 얘에 대한 비율이나 얘에 대한 비율이나 전체를 축소시켰을 때 홀수에 대해서 검은색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까지 채워줄 수 있는 건데 독립시행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이다 라는 거는 이거예요. 독립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계속적으로 던질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가 이렇게 있어요. 주사위가 이렇게 있어요.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던질 거예요. 오케이? 10번 던졌다라고 하자. 주사위를 10번 던졌어요. 근데 이제 6의 약수가 몇 번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처음에 6의 약수가 나왔어요. 첫 번째 던졌는데 6의 약수가 나왔어. 두 번째 던졌는데 6의 약수가 나왔어. 오케이? 그리고 7번째 던졌는데 쭉 던져서 7번째 던졌어요. 이 6의 약수가 안 나왔어. 10번째 던졌는데 6의 약수가 안 나왔어요. 그럼 봐봐. 첫 번째 6의 약수가 나왔는데 두 번째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던졌을 때 확률이 똑같은 시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잖아. 반복하는데 이 첫 번째 시행하고 두 번째 시행이 서로 독립적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독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실제적으로 독립적인 시행을 여러 번 하겠습니다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때의 확률을 뭘로 생각하겠습니다? 횟수로서. 여기서 이제 6의 약수가 4번 나왔냐라는 것은 4번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시행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걸 먼저 적어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해. 여러 번 반복. 이쁘게 적어야겠다. 반복할 때 각 시행의 결과가 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즉 뭐예요? 매회의 시행에서 일어날 사건이 독립이에요. 일어날 사건이 서로 독립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시행을 뭐라고 합니다?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시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게 독립시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확률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어떤 시행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예요. P라고 하자. 이 시행을 N번 반복한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N번 시행에서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 목표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쯤에 주사위 한번 다시 봐보자. 주사위가 이렇게 있어요. 주사위가 있는데 이게 6의 약수잖아.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지. 그지? 근데 이제 얘를 10번 던져가지고 10번 중에 4번이 6의 약수가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쭉 해서 10번이 있을 건데 6의 약수가 나오는 것은 이 중에 몇 번이에요? 4번만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10번 중에 4개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네. 그래요? 그리고 3분의 2가 몇 번?
4번. 3분의 1이 몇 번? 6번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NCR에 P가 R번 나왔겠지? 1-P가 N-R번 나왔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R을 정의하겠지? R은 0, 1, 2,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P 있잖아. 1-P라는 것을 Q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NCR의 P의 R제곱, Q의 N-R제곱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은 반복된 시행을 n번 반복했는데 그 중에 r번 나왔을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한번 봐봅시다.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타자 종민이가 타율이 4할이에요. 딱 좋냐? 굉장히 잘하냐? 4할이야. 6번의 타율을 섰을 때 다음을 구하라 라는 거야. 4번 이상 안타를 칠 확률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6번 중에 4번 안타를 쳤을 때. 그지? 그러면 나머지는 0.6의 제곱이겠네. 그럼 6번 중에 5번 안타를 쳤을 때. 5제곱에 0.6이고 6번 중에 6번을 안타를 쳤을 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번을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는 얘는 전체에서 못 빼주면 돼. 한 번도 못 쳤을 확률을 빼주면 돼요?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보자. 지금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조금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어떤 문제를 추가할 거냐면 이런 문제를 추가할게요. 동전을 던질 거예요. 이렇게 하자. 종민이하고 민호하고 주사위를 던져요.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주사위가 6의 약수가 나오면 종민이가 동전을 2번 던져요. 오케이? 그리고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민호가 동전을 3번 던져요. 오케이? 3번 던져요. 그러면 어떤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냐면 이제 던졌어. 동전 뒷면이 2번 나왔을 때 이 시행의 결과에서 동전 뒷면 뒷면이 2번 나왔을 때 종민이가 던졌을 확률이에요. 오케이? 이 확률을 구해주래요. 그러면 일단 먼저 뭘 구해줘야 돼요? 뭐뭐 했을 때니까 조건부 확률이잖아. 동전 뒷면이 2번 나왔을 때를 먼저 구해줘야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고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3분의 2면 종민이가 동전을 2번 던져요. 그지? 그럼 거기에서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이 뭐가 돼요? 2개 중에 2번 다 뒷면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뒷면이 나올 확률이네. 그리고 이제 6의 약수가 안 나오면 민호가 이제 3번 던지는 거잖아. 3번 던져서 뒷면이 2번 나와야 돼. 3번 중에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은
3C2에 얘가 뒷면이 2번, 앞면이 한 번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일 때 종빈이가 던졌을 확률이에요. 이 종민이가 동전을 던졌을 확률. 동전을 던졌을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해주면 돼? 조건부 확률이니까 3C 곱하기 2C2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3C2 2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적을까요? 이것 분의 종민이가 던질 확률이니까 종민이 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시행을 가지고 조건부 확률을 만들어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뭐뭐 했을 때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때 이 뭐뭐 했을 때의 확률을 각각을 구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 확률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어떻게만 처리할 수 있으면 되는 거냐면 이거를 명확히 그 식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일단 지금은. 너희들이 소수령 대비할 때 식을 명확히 쓰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만 해주면 되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식을 써서 조건부 확률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이것까지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숙제는 뭐냐면 고정이 조건부 확률 끝까지예요. 오케이? 몇 문제 안 되냐? 여전히 많냐? 100문제 정도 되냐? 그렇게 많냐?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냐? 좀 줄여줘? 스리슨만 줄여줘? 그럼 스텝 2까지만 풀어오세요. 계약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번 주만 좀 줄여서 낼게요. 스텝 2까지 풀어오세요.